어제 헌재의 16차 변론에서는요. 또 한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엊그제 15차 변론 때 밥 먹을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을 좀 달라 했었는데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어제도 이 김평우 변호사의 이름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검색에 상위권에 랭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대요. 그러면서 100분 가까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꺼낸 말들이 지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짚어볼까 하는데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이른바 헌재 필리버스터 100분 가까이 변론을 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시간을 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를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입니까? 야쿠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 대통령에게 소추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이랍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 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난다. 탄핵 심판을 결정하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균형감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내전에 들어가 100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린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이신 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이런 걸 떠나서 일반 재판정에서도 그냥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일단 그 변호사,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라면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겠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서 있는 입장이 대통령 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주장, 즉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설령 잘못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변호사의 임무이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네. 그러한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표현 자체가 과연 합당하냐? 또한 실제로 이 탄핵 사건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여러 그런 법조인들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또한 또 과연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되겠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즉 요약하자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비난하면 안 되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어제의 그런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긴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했던 발언들은 과연 법조계의 원로로서 후배들이 보기에 정말 저렇게 헌법재판을 임해야 되는구나. 네. 저렇게 하면 효과적이구나. 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됐을 때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배 교수님. 네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옳은 말 했네. 아주 속 시원히 잘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론이라는 거는 네. 피청구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변론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이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네.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판사 출신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네. 이분의 변론에서 사용됐던 용어가
과연 판사 출신의 용어인가 네. 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저급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변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동에 가까운 네.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누구냐면은 네. 소설가 우리나라 네. 대문호 김동리 씨의 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등신불순. 근데 이제 김동리 씨 같은 경우는 친일파 행적하고도 전혀 정말 잡음이 없을 정도로 소신의 길을 걸어온 그런 존경받는 문호인데 네. 굉장히 이런 분이 어떤 변론을 통해서 네. 진짜 참다운 변론하는 게 아니고 선동하는 걸 보고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또 촛불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탄핵 심판도 하나의 국론 통합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국정농단의 사태를 네.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국론 분열로 가면 안 되고 네.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송 본부장님이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 탄핵을 만약에 재판부가 인용하게 되면, 즉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서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사실 내란에 준하는 사태 일어나고 거의 뭐 시가전 일어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북한 쪽이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네네.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생각이 납니다. 네. 좀 너무 가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기각이 나든 인용이 나든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서 극한 혼란 상태가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거 부추기지 마라. 네. 광장에서 빠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변호인단이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한다고 네. 해서 변호인단까지 여기 광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김평호 변호사 같은 거는 아까 김동리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장인이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네.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한변협회장도 했고 네. 그런 분인데 이렇게 극한 발언을 쏟아놓는다. 그러면은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이유 없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하는 이유. 첫째는 지금까지 어제 필리버스터 했다고 이야기도 나왔는데 헌재 필리버스터 지금까지는 시간 끌기 이야기했지만 시간 끌기는 이제 소용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헌재가 로드맵 네. 딱 정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왜 하느냐? 이 하나는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네.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거예요. 네. 이렇게 헌재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강일원 주심이 일방적으로 했다. 네. 그리고 어제 심지어 국회까지 되돌아갔어요. 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네.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관계자들을 네. 정인 신청을 했어요. 기각이 돼버렸지만은 네. 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불복 명령을 불복 운동을 한다고 해서 네. 이게 결정이 바뀔 이유는 없죠. 그렇더라도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네. 어쨌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청을 네. 하나로 좀 결집을 하는 효과 네. 그런 효과까지 강범위하게 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고 정치적인 네. 저희들의 해석이고 네.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하면은 헌재의 실제 결정 과정에 네. 인용이나 기각이나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겠죠. 네.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100분 가까이 이른바 헌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낸 탄핵 용어다 했는데 삼족 하니까 누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프사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프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탄핵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실장님 제가 하나 마저 읽어드리고 이 실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선 조직 표현 관련해서는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없는 말이다.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낸 탄핵 용어다. 그러면서
권성동 소추위원에게 아니 이 정도 법률 지식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법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많고 사실과 달라 반박 자체가 오히려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려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답니다. 말씀하시죠. 네. 경국대전에는 안 나옵니다. 저도 뭐 어저께 잠깐 찾아봤는데 경국대전에는 안 나오나 아하, 네. 그 이전에 맹자에 나옵니다. 아. 맹자의 공손추의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고 네.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뭐 탄핵용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였고 아하. 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언덕권, 이제 언덕권. 예, 이 낭떠러지 네. 한자에서 이 시장에서 높은 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디서 뭐가 이 물건의 흐름이 좌우되는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서 자기가 그 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네. 이익을 취한다 해서 네네. 그런 뜻으로 이제 농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네네. 사실상 뭐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비선 조직이 첩보 조직이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법률 용어는 아니죠. 하지만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네. 계속 그런 형태가 있어 왔고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어 왔고 네. 국어사전에 표제어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만들어진 말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 좌충우돌하는 이유가 네. 사실상 프레임을 바꿔보자. 이건 뭐 아하. 본부장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법리 다툼으로서 탄핵의 어떤 정당성, 어떤 탄핵 기각의 정당성을 네. 논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작부터 잘못됐다. 아하. 사실 이 말을 하려면은 이 재판에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나중에 지금 합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자기가 더 이상 이걸 지켜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네. 이 책도 펴내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네. 아예 절차부터 바꿔서 네. 지금 어저께 한 이 1시간 반짜리 필리버스터의 어떤 네. 내용이 압축이 돼서 퍼날라지고 있어요. SNS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섞어치게 네. 이 표현이 아주 대히트입니다. 이 SNS상에서 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완전히 속이 시원하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었다. 맞다. 이게 13개의 항목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13개를 찬찬히 읽어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그거를 또 투표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사실 절차상의 어떤 문제 제기로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이 그럼 앞으로 탄핵 절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보완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제기를 한다는 것은 네. 목적이 다분히 있죠. 뭐 말씀하신 네. 목적, 그러니까 불복종 운동의 타당 네네. 이 명분을 주기 위한 것과 네. 앞으로 남은 어떤 기간 동안 네. 이 프레임 자체를 네. 법리 다툼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중환 변호사한테도 야단을 쳤잖아요. 이중환 변호사 똑바로 해 하고 아. 야단을 친 이유도 네. 사실은 앞으로 이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 뭐랄까요? 그렇게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저 빨간 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평우 변호사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고요. 김평우 변호사가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소개해드린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읽어드릴까요? 국회의원들과 대리인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누구겠냐? 바로 여자 하나다.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성경에도 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 7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나? 무슨 짓이란 건 저희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하고 있어요. 7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나? 대통령 한 사람, 더구나 여자 대통령이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를 10분 단위로 보고해? 말이 되나? 세상 사람이 알면 웃는다. 배 교수님 말씀 듣고 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자 하나로 지칭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고요. 본질을 굉장히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하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원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의 권력, 네. 국가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네. 국정농단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속을 시킨 이유도 원래는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가 권력 또 국가 조직, 기구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굉장히 네.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하.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100분에 가까운 이제 필리버스터 네. 또 굉장히 저급한 용어, 선동적인 말을 한 거는 이제 우리 그 송 본부장님이 나중에 시민 불복종 운동 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영 대결로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네. 전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네. 지금 대리인단 집단 사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출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네. 플러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려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을지 그 네.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여성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게 헌법적으로 어떤 판단 받는지가 핵심인데 이걸 자꾸 여성, 약한 여성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말씀 이거는 중에 죄송해요. 저 자막 좀 보세요. 헌재가 약한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 든다. 이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런 말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어가셔야 네, 됩니다. 우선 여성이 약하다는 말도 이제는 뭐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보아야 된다라는 점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김평우 변호사는 네. 사실 실제로 해야 되는 주장, 해야 되는 변론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필요한. 네. 왜냐하면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매우 적은 부분만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그런 그 변론을 갖고 네. 또 이제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복원돼서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음성 파일도 제출이 됐고 녹취록도 네. 제공됐습니다. 게다가 정운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처럼 네.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는데 네. 이것들 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은 아니었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킨 일을 그대로 했다, 전달만 했다, 가구 역할을 했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요. 네. 명확히 존재하는 증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또한 그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언급은 없고 다만 이 헌법재판관, 헌법재판 네. 소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발언만 늘어놓았다. 네. 제가 볼 때 큰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큰 가치가 없는 말만 100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실장님. 예, 약한 여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여성계에서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될 표현입니다. 자, 약한 여자라는 표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남성은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남성은 여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것은 사실상 마초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이 남성이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야만 한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여성이 약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결코 여성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성평등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계속 시키는 이유가 여성을 언제나 뭐 이렇게 아내의 모습으로만 그리고 직장인으로 안 그리고 또 여성을 언제나 부엌에 있는 존재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네.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네.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자를 약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여자인데 네. 하고 표현한다는 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네. 대통령의 여성성을 지금 왜 다시 강조하느냐. 이거 김평우 변호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런 말 했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고려해달라. 그러네요. 네. 이야기했죠. 김기춘 전 실장도 여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 네. 대통령. 이게 뭐냐면 세월호 7시간과 연결돼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자가당착입니다. 어땠어요? 네. 자가당착이죠. 이거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간접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술이나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변호인들이 계속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을 하나하나 밝혀야 되냐? 그러면은 여성으로서
뭐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성이 할 수 있는 그 그러네요. 7시간 동안.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했고 그는 감지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집무실에 네. 있었다. 그러네요. 이거하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하고는 완전히 충돌되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요 얘기해 볼까요? 손 변호사님께 가볼게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명 변호사인 청구인 측, 즉 탄핵 청구인 측 대리인이 발견 못한 부분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어련히 알아서 끝낼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떠요? 이걸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냐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얘기하는데 그다음 뭐라 그러냐 강일원 재판관한테 그건 청구인 즉 탄핵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정미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 감히 할 수 없으시죠 했더니 죄송하게 됐네 이거 판사 선배니까 약간 반말투로 했나 봐요 죄송하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발언이 있고 나서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대요. 헌재가 졸속 재판하고 있다. 국회 측에 편향된 진행을 하고 있다. 일단 손 변호사님 기피 신청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법 24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관에게 이제 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네.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나 이 재판관한테는 공정하지 못하니까 재판 못 받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네.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 네. 하지만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네. 각하 결정을 합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네. 아예 그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다 아하, 이거는 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에 있는 그 기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는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45조에 네. 기피 신청의 목적이 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네.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어제 판단은 네. 어제 있었던 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아하.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할지 네. 어떤 여론의 네. 여론이 어떻게 볼지는 아마 모든 분들의 판단이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들어볼게요. 이제 한 10분 정도 이 기피 신청 있고 나서 10분 정도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8명이 전체회의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해서 각하를 했고 들으신 것처럼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참고 진행을 하고 있다. 품격 있게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 정기승 전 대법관 두 분 어르신은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특정해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기 어렵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설들 좀 볼까요? 신문 사설 제목들이 보겠습니다. 경향. 재판관 모독한 박 대통령 대리인 행태 도를 넘었다. 국민.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심판을 진흙탕 만들려 하나. 동아일보.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해서 안 된다. 서울신문. 헌재 출석 특검조사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 세계일보. 진실 규명이 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촉구한다. 조선일보. 대통령 측 아스팔트의 피. 경악할 법치 거부 선동이다. 한겨레. 마카파식 떼쓰기에도 탄핵 열차는 간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100분 변론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탄핵 제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소추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부의 공정성.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아시는 네.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각 3명씩 해서 네네.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대통령 몫이 3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한철 헌재 전 소장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네. 헌법재판관 소장이 된 건 재판 소장이 된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조차도 오히려 지금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편을 들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아하. 지금 절대적으로 사실은 구성원을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심 재판관을 향해서 네. 국회 대리인이냐 또는 뭐 대변인이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헌법재판부를 네. 모독하는 그런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앞으로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지만은 네. 오로지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은 네. 법과 또 양심에 따라서 네. 결정을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혹시요, 이 실장님. 네.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게 무리일까요? 혹시 무리라고 하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요. 뭐냐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관들의 이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감정까지 자극하는 것은 혹시라도 탄핵 인용 판결이 날 경우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공격할 근거, 빌미를 만들기 위함은 아닐까요, 혹시? 충분히 그럴 지금 소지가 보일 정도의 어저께 발언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만이 아니었죠. 네. 연달아 3명이 장장 뭐 수시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발언을 했는데 네. 그 발언의 요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가장 목 놓아 이야기했던 게 공정성이었어요. 이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네. 걸 주장을 하고 더군다나 8인 체제, 7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똑같은 어떤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이 있었어요. 8인 체제 하에서 그 위헌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때 9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그 합의가 있었어요. 이 재판관들끼리.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고 뭐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아무튼 지금 법리 다툼을 포기하고 아예 포기한 상태일 것 같아요. 포기하고 이 절차상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로 이 프레임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네. 이미 첫 번째 자신들이 이 노렸던 그런 네. 이 지연 작전 그거는 이제 실패했다.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 기각보다 인용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은 바로 불복종이라든지 혹은 뭐 시민운동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8명의 체제도 사실은 위헌이다. 네. 9명인 것은 그러니까 헌법에서 9명이어야 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네. 3인, 3인, 3인의 추천 제도를 통해서 가장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네. 그런 숫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네. 이 결정을 만약 인용이 되면 네. 다시 불복하려는 그런 기반을 쌓아가려는 그 의도가 네. 충분히 엿보인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게 과거에 현재 재판관 9명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헌재에다가 한 소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나는 9명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정원이 없어서 8명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 네. 아니다 해서 했는데 네. 그때 5대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준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만약에 지금 인용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 바로 탄핵이 파면이 되고 바로 대선이 실시가 되는 과정에서 네. 다시 그것을 또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단이 파상적으로 공격 막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앵커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정치적 판단하지 말라. 법적 판단을 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뭐 촛불만 있는 게 아니다. 태극기도 있다. 네. 만약에 인용됐을 때 태극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뭐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법리가 아니고 정치로 몰아간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리인단 쪽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이 법리로 안 하고 여론전을 했거든요. 대리인단이. 네. 그러니까 일반 법조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것을 딱 법리적으로만 따지면은 좀 네. 애매하다. 네네. 애매하다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는 문제인데 애매하면 안 되죠. 명확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대리인단들도 그런 판단을 네. 했다면은 네네. 법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론전은 정치권의 친박에게 맡기고 법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대리인단도 처음부터 여론전으로 갔기 때문에 네. 지금 꼬여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네. 어떻게 꼬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론전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여론전으로 몰고 네. 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혀를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이신 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이런 걸 떠나서 일반 재판정에서도 그냥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일단 그 변호사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라면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네.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겠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서 있는 입장이 대통령 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주장, 즉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설령 잘못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변호사의 임무이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네. 그러한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표현 자체가 과연 합당하냐? 또한 실제로 이 탄핵 사건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여러 그런 법조인들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또한 또 과연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되겠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즉 요약하자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비난하면 안 되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어제의 그런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긴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했던 발언들은 과연 법조계의 원로로서 후배들이 보기에 정말 저렇게 헌법재판을 임해야 되는구나. 네. 저렇게 하면 효과적이구나. 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됐을 때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배 교수님. 네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옳은 말 했네. 아주 속 시원히 잘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론이라는 거는 네. 피청구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변론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이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네.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판사 출신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네. 이분의 변론에서 사용됐던 용어가 과연 판사 출신의 용어인가? 네. 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저급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변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동에 가까운 네.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누구냐면은 네. 소설가 우리나라 네. 대문호 김동리 씨의 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등신불순. 근데 이제 김동리 씨 같은 경우는 친일파 행적하고도 전혀 정말 잡음이 없을 정도로 소신의 길을 걸어온 그런 존경받는 문호인데 네. 굉장히 이런 분이 어떤 변론을 통해서 네. 진짜 참다운 변론하는 게 아니고 선동하는 걸 보고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또 촛불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탄핵 심판도 하나의 국론 통합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국정농단의 사태를 네.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국론 분열로 가면 안 되고 네.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 본부장님이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 탄핵을 만약에 재판부가 인용하게 되면, 즉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서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사실 내란에 준하는 사태 일어나고 거의 시가전 일어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북한 쪽이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네네.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생각이 납니다. 네. 좀 너무 가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기각이 나든 인용이 나든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서 극한 혼란 상태가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거 부추기지 마라. 네. 광장에서 빠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변호인단이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간다고 네. 해서 변호인단까지 여기 광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거는 아까 김동리 어제 헌재의 16차 변론에서는요, 또 한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엊그제 15차 변론 때 밥 먹을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을 좀 달라 했었는데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어제도 이 김평우 변호사의 이름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검색에 상위권에 랭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대요. 그러면서 100분 가까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꺼낸 말들이 지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짚어볼까 하는데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이른바 헌재 필리버스터 100분 가까이 변론을 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시간을 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를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국회 의원들이 야쿠자입니까? 야쿠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 대통령에게 소추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이랍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 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난다. 탄핵 심판을 결정하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균형감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내전에 들어가 100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린 영국의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장인이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네.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한변협회장도 했고 네. 그런 분인데 이렇게 극한 발언을 쏟아놓는다. 그러면은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이유 없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하는 이유. 첫째는 지금까지 어제 필리버스터 했다고 이야기도 나왔는데 헌재 필리버스터 지금까지는 시간 끌기 이야기했지만 시간 끌기는 이제 소용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헌재가 로드맵 네. 딱 정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왜 하느냐? 이 하나는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네.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거예요. 네. 이렇게 헌재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강일원 주심이 일방적으로 했다. 네. 그리고 어제 심지어 국회까지 되돌아갔어요. 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네.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관계자들을 네. 정인 신청을 했어요. 기각이 돼버렸지만은 네. 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불복 명령을 불복 운동을 한다고 해서 네. 이게 결정이 바뀔 이유는 없죠. 그렇더라도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네. 어쨌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청을 네. 하나로 좀 결집을 하는 효과 네. 그런 효과까지 강범위하게 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고 정치적인 저희들의 해석이고 네.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하면은 헌재의 실제 결정 과정에 네. 인용이나 기각이나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겠죠. 네.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100분 가까이 이른바 헌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낸 탄핵 용어다 했는데 삼족 하니까 누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죄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강압 수사 특검이 받고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밝히라고 탄핵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실장 제가 하나 마저 읽어드리고 네. 이 실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선 조직 표현 관련해서는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없는 말이다.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낸 탄핵 용어다. 그러면서 권성동 소추위원에게 아니 이 정도 법률 지식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법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많고 사실과 달라 반박 자체가 오히려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려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답니다. 말씀하시죠. 네. 경국대전에는 안 나옵니다. 저도 어저께 잠깐 찾아봤는데 경국대전에는 안 나오나 아하, 네. 그 이전에 맹자
에 나옵니다. 아. 이제 공선추의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고 네.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뭐 탄핵용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였고 아하. 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언덕권, 이제 언덕권. 예, 이 낭떠러지 네. 한자에서 이 시장에서 높은 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디서 뭐가 이 물건의 흐름이 좌우되는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서 자기가 그 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네. 이익을 취한다 해서 네네. 그런 뜻으로 이제 농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네네. 사실상 뭐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비선 조직이 첩보 조직이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